예, 반갑습니다. 예, 뭐 잘 들리시겠죠? 예. 어, 어쨌든 늦은 밤에 수업 들으시느라고 이제 수고 많으시고, 예, 어쨌든 이 그 하드웨어 보안 관련된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나누고 소개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 어쨌든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이제 말을 했듯이 이게 우리가 이제 보안을 잘 하려면은 그 어쨌든 보안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그 뭐랄까 도둑질을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잘 막을 수 있다. 보안 공격에 대해서 잘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르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잘 훔치는 방법을 아는 그런 사람일수록 잘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드웨어 자체가 그런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안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드웨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디펜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하드웨어 설계라는 거, 하드웨어 구조라는 거는 진짜 그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하드웨어의 결함을 이용한 그런 보안 공격들은 이렇게 하드웨어의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안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드웨어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뭐 그건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런 시큐어 아키텍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인트로적인 그런 강의를 했었고 이제 오늘 시간에는 거기에 이제 좀 더 이어서 어떻게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시큐어 아키텍처라는 건 어쨌든 그 general purpose architecture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를 고려하지 않는 그냥 노멀한 그런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시스템 아니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뭐 하이퍼바이저 이런 부분들에 덧붙여 가지고 그럼 시큐어한 동작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뭐 브리플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했듯이 이제 하드웨어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런 컴퓨터 구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의 이제 보안 공격들은 뭐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프로세서의 vulnerability, 취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런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는 몰라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고 그건 알 수 없지만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아카데미에서도 연구를 하고 기업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뭐 페이퍼로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뭐 기업에서 이제 뭐랄까 뭐 시인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알려져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런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약간 이제 컴퓨터 구조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식의 동작을 하는지, 뭐 사람들의, 그냥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막 열심히 고민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돌릴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뭐 성능을 높일지 아니면은 파워를 절약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결국엔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는 그냥 뭐 인스트럭션을 받으면 그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머신, 기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거기에는 타이밍이라는 것, 델타 T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는 예, 우리 뭐 현실 세계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구조의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서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거는 이제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보안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보통의 유저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볼 때 노멀 유저,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접하기 마련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리 그리고 컴퓨터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추상화라고 부르는 abstraction 뭐 이런 뭐 기술은 아닌데 워낙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레이어를 뭐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엔지니어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그런 레이어 예를 들면 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뭐 그런 레이어에 이제 집중을 하지 그 레이어의 다른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하드웨어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물론 이제 각각의 레이어는 서로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전달해주는 뭐 여러 가지 뭐 신호라든지 뭐 인터럽트라든지 아니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인터럽트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뭐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지만이 뭐또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속한 레이어 거기 그것과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주고받는 신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른 레이어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던져준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 레이어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서 오는 신호라든지 다른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모든 동작은 결함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그런 레이어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거는 뭐 사실 뭐 내가 속한 그런 레이어만 뭐 이렇게 뭐랄까
거기서만 일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뭐 다른 쪽에서 뭐 오는 그런 신호라든지 뭐 그런 뭐 시그널 인터페이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해봤자 사실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이제 다른 레이어에서 오는 신호들은 결점이 없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무조건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틀렸죠.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른 쪽에서 오는 어떤 신호라든지 인터페이스가 결점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가정들이 깨지게 될 때 그런 시큐리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하드웨어는 이런 보안적인 문제는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설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다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이게 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로는 뭐 그렇게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한 상태에서 보통 설계가 들어가게 마련이죠. 또 하드웨어는 역시나 이제 그런 뭐 결함이나 아니면 버그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무결점한 그런 거의 무결점이라는 그런 상태로 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번은 이제 깨졌죠. 히스토리컬리. 뭐 예를 들어서 인텔의 그 플로팅 포인트 디비전 버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버그들이 있었고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버그라든지 하드웨어의 어떤 결함은 뭐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뭐 열심히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해도 그 자체로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하드웨어에서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문제없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는 뭐 시큐리티 쪽으로는 그렇게 할 일은 없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계를 하는 그런 컴퓨터 구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전통적으로 컴퓨터 구조는 뭐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higher performance,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CPU라든지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지고 볶고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뉴팩처링 코스트, 뭐 칩을 만들 때 뭐 에어리어를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뉴팩처링 코스트를 줄이는 거랑 그 다음에 러닝 코스트. 어쨌든 컴퓨터 돌리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파워 컨섬션이라든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큐리티는 사실은 그렇게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큐리티가 이제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도 이런 시큐리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뭐 사건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런 시큐리티 아키텍처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큐어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그런 시큐어 아키텍처랑 그다음에 이제 시큐리티의 전반적인 그런 토픽들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today's goal, 오늘 수업에서는 그 시큐어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지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누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말했듯이 CQ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General Purpose Architecture 그러니까는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한 CPU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 예를 들어 뭐 DRAM 아니면 뭐 스토리지, SS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거 위에 뭔가 어디셔널리 들어간 그런 아키텍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eneral Purpose Architecture 위에서 어떤 식으로 애드가 되었는지 그런 게 이제 좀 배우게 되겠고요. 그렇게 강의를 하겠고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시큐리티의 컨셉들 예를 들어서 뭐
confidentiality라든지 integrity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어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디펜스는 이제 좀 더 뒤에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역시나 그 큰 그림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재밌는 강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잘 어쨌든 큰 그림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그런 뭐 이슈나 뭐 이런 컨셉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했듯이 CQ 아키텍처. 그럼 그 전에는 뭐 CQ 하지 않았냐? 뭐 별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그다음 컴퓨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은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계속 말을 했듯이 CQ 아키텍처라는 거는 엑스트라 하드웨어. 우리가 이제 뭐 잘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학부에 때 배웠던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학부의 뭐 고학년이나 아니면 석사 과정에 배웠던 뭐 어드밴스드 컴퓨터 구조, 뭐 고급 컴퓨터 구조가 되겠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컴퓨터 구조적인 그런 과목에서는 사실은 다루진 않아요. 그렇게 앞에서도 말했듯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은 뭐 저도 이제 하드웨어 디자이너였고 지금 이제 컴퓨터 구조 하지만 설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잘해야지 아니면 쓰는 사람이 잘해야지 거의 이런 식의 이제 뭐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요 베이스가 뭐라 그럴까 베이스에 결함이 있으면은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뭐 결함은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열심히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엑스트라 하드웨어 피처를 제공해서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캐퍼빌리티 그러니까는 시큐리티를 뭐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디자인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냥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하드웨어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이제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뭔가 이제 시큐어한 그런 실행을 위해서 뭐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를 했다. 그럼 그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드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이제 컴바인 돼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시큐리티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또 뭐 뭐랄까 칩들이 있잖아요. 다른 뭐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위한 계산을 뭐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뭐 SoC, 칩 아니면은 뭐 액셀러레이터 뭐 예를 들어서 RSA를 우리가 빠르게 하고 싶다. 예, 그런 동작을 뭐 전담으로 하는 그런 뭐 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CQ 아키텍처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는 어떤 오퍼레이션, 어떤 약간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암호화를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액셀러레이터, 하는 하드웨어 그냥 엔진이지 이것을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트러스티드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그런 보안적으로 뭔가 프로텍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적으로 뭔가 막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하드웨어는 그냥 하드웨어뿐이야. 액셀러레이터. 예, 이런 것과는 좀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된다. 결국에는 요 CQ 아키텍처라는 거는 요 CQ 아키텍처가 뭐랄까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텍티드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우리가 프로텍티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보안적으로 별로 그런 보안 어택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그 공격을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보호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때 그 우리가 이제 보안 아키텍처라고 이제 세큐 아키텍처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시나 트렌드에 이제 변화가 있고 또 뭐 기술의 변화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문제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어쨌든 보안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클라우드로 가면서 우리 그런 뭐랄까 클라우드 시대로 가면서 우리의 데이터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클라우드 뭔가 이제 퍼블릭한 그런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에 그 나의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왜냐면은 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다녀도 다 모니터링 되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뭘 했는지 이런 거 다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어떤 길로 갔는지도 뭐 구글은 다 알고 있죠. 뭐 그리고 뭐 서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뭐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런 정보들도 다 클라우드에 다 전송이 돼서 거기서 막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물론 그거는 이제 약간 전통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퍼스널한 데이터들이 여러 여러 유저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인 그런 이슈가 점점 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개인은 그런 자기의 그런 퍼스널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리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가 됐는데 결국에 소프트웨어들을 우리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은 점점 복잡해져요. 점점 덩치도 커지고 뭐 코드 라인도 늘어나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어, 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코딩을 하면은 그만큼 버그를 우리는 심게 되죠. 코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버그를 심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버그를 뭐 잘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 이퀄 버그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런 취약점을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지고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해질수록 그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vulnerability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뭐 그것과 뭐 더불어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뭐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을 이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뭐 이용을 하는 그런 하이퍼바이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인데 얘네들 덩치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는 얘네들 자체도 버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뭐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결하다. 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코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그걸 고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 이런 뭐 이런 뭐랄까 취약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인텔 SGX 그런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하이퍼바이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랑 직접 이렇게 뭐랄까 하드웨어에 직접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프로텍티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뭔가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예, 이런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역시나 하드웨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그리고 완전 무결하냐 그렇다고 뭐 하드웨어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잘 아시는 스펙터 멜트다운 이거는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을 뭐 이용한 캐시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어택이죠.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공격이 점점 더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그런 아키텍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서 말했듯이 컴퓨터 아키텍처라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때, 컴퓨터라는 걸 얘기할 때, 이 컴퓨터라는 거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은 그냥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터스를 변경을 해주는 거. 이게 아웃풋이에요, 사실은. 뭐 스테이터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인스트럭션에서 뭐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보면은 add, R1, R2, R3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레지스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레지스터의 값을 변경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change of 컴퓨터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아웃풋이 변하는 그거를 이제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채널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아키텍처의 정의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 설계한 것도 아니고 버그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뭐랄까 우리가 캐시를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캐시라는 그런 캐시는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아주 필요한 그런 메모리고요. 그것을 뭐 그냥 캐시는 캐시가 뭐랄까 디자인된 대로 그냥 동작할 뿐인데 그러니까는 뭐 캐시 뭐랄까 이런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네이티브한 그런 디자인,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이드 채널이라고 하죠. 부채널. 그걸 통해서 정보가 새어나갈 수가 있다. 뭐, 그런 사이드 채널 어택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채널 어택을 막기 위해서도 하드웨어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어택. 이거는 뭐 혹시나 뭐 이런 게 진짜 일어나는지 뭐 잘못 진짜인지 잘 뭐 감은 뭐 상상은 안 되지만 그냥 뭐 메모리를 들고 그냥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떼가지고 뭐 도망가면은 뭐 그냥 데이터는 탈취가 되는 거죠. 스톨른 되는 거죠. 그냥 뭐 막말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열어가지고 SSD 빼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면은 거기 있는 뭐 개인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뭐 비밀 뭐 프라이빗 데이터들 다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도둑질을 당하는 거죠. 뭐 사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한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가 이제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 피지컬한 어택도 있어요. 근데 아니 뭐 피지컬한 어택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진짜 도둑질이잖아요. 현실 세계의 도둑질. 뭐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뭐 컴퓨터라는 전기 제품을 설계하는 사람이 뭐 아이 우리가 뭐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 금고에다 돈 넣었는데 그거를 열고서 그냥 뭐 털어 그건 어차피 그냥 도둑질을 당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긴 했는데 예 근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그냥 뭐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뭐 SSD라든지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냥 뜯어가지고 도망가듯 그 도둑질을 하더라도 스틸을 하더라도 거기 속에 있는 데이터는 못 보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역시나 세큐어 아키텍처의 영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데이터 인크립션의 어떤 영역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뭐 넘볼러털 같은 데이터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역시나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듀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예, 이런 그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Secure Architecture라는 거가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Trusted Computing Base, 뭐 TCB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뭐 개념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TCB라는 거는 이런 Secure Architecture가 이제 제공을 하는 어떤 이제 Trusted 된, 그러니까는 믿을 만한 Trusted 뭐 영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프로텍티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을 할 때 그 프로텍티드 소프트웨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시큐리티에 대한 뭐 걱정 없이 왜냐면 이제 보호가 되니까 그런 걱정 없이 이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어떤 베이스, 어떤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TCB라고 이제 부르면 되겠습니다. 트러스티드 컴퓨팅 베이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보도 가끔씩은 뭐 데피니션이 좀 달라요.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좀 세큐어 아키텍처 이런 개념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이제 프로텍티드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보안적인 어떤 위협에서 온전한 풀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secure 아키텍처가 디자인한 그런 디펜스, 그런 보안 공격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막겠다. 이렇게 또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할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그럴까 그런 정도까지의 보안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해주겠다. 그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런 거를 이제 트러스티드 컴퓨팅 베이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보안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하고 뭐 설계를 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아키텍처나 아니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니면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보안 환경에 대해서 트러스티드 컴퓨팅 베이스 그런 보안 환경에 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제공하니까는 이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 공격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뭐 좀, 뭐 약간, 예, 애매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딱 떨어지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시큐어 아키텍처가 모든 보안 공격에 대해서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려면 너무나, 뭐, 이 사이즈도 커질 수도 있고, 코스트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또 막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이런 보안 공격에 대해서는 막아줄게. 그렇지.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떤 스펙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설계를 하고 여기까지 내 막는다 라는 그걸 알려준 상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우리가 설계를 한 거기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개런티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도 버그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영역이에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개 버그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취약점이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뚫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안 공격이 이제 뚫리게 될 때는 뭐 사실 그 위에 있는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뭐 역시나 뚫리게 마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적인 공격에 대해서 프로텍션이 이제 실패를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위험해지는 뭐 그런 어떤 뭐 영역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트러스티드 컴퓨팅 베이스라고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뭐랄까 위협이 되는 보안 위협 그런 시큐리티 트위트라는 것이 뭐 어떤 종류가 있는 대략적이에요. 역시나 우리는 지금은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어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어택,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어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뭐랄까 아주 오비어스한데 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하드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영역을 또 나눌 수가 있고요.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협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분류, 클래시파이를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공격은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컴퓨터 자체에서 돌아가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멀리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택 서피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격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택 서피스 그런 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걸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로컬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모틀리 이루어질 수도 뭐 있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을 당하는 주체는 뭐냐? 공격을 당하는 타겟은 뭐냐? 뭐죠? PCB, Trusted Computing Base.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의 데이터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돌리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거는 중요한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 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뭐 그냥 얘네들이 뭐 퍼블릭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그냥
뭐 수정 모디파이 되거나 아니면 리빌 되거나 릭 되거나 그러니까 누출이 되더라도 별로 상관없는 데이터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어택들도 공격을 하진 않죠. 결국에는 어택커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그렇게 보호가 되는 프로텍티드 영역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TCP, 트러스티드 컴퓨팅 베이스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택 타겟들은 이런 뭐 TCP 하드웨어, TCP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텍티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고요. 어택 서피스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또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 소프트웨어 어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충 그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역시나 시큐리티 트릿이 있겠지만은 뭐 대충 이야기 그 각각의 이제 이그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하는 거는 뭐 untrusted operating system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그 취약점을 이용한 뭐 exploit 뭐 이런 것들이 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진짜 이런 게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메모리 컨트롤러를 뭐랄까 뭐 메모리 컨트롤러 우리가 IP로 샀는데 그 IP가 untrusted IP예요. 해커들이 뭐 심어놓은 IP라든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트로전이라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뭐 언트러스티드 하드웨어를 그냥 푹 집어넣어서 매뉴팩처러 모르게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과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새는 IP들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언트러스티드 IP를 통해서 뭔가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 되겠죠. 하드웨어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가 역시 공격을 하는 거고 하드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런 경우도 뭐 untrusted 뭐 IO 디바이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피지컬한 그런 뭐 이그젬플이 될 수 있는데 뭐 컴퓨터에다가 뭐 이상한 뭐 USB 꽂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이제 공격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냥 이렇게 껴맞추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시큐리티 트릿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패시브 어택, 또 하나는 이제 액티브 어택.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패시브 어택은 그냥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브스드로퍼는 엿보는 사람 이런 걸 뜻하는데 사실 뭐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뭐 바꾸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데이터를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탈취를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 어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컴퓨터 자체,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의 동작 자체는 어떠한 뭐 그러니까는 피해를 입히진 않아요. 피해를 입히진 않지만은 결국 데이터를 이렇게 스티어 하는 그런 뭐 어떤 어택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역시나 이제 그 반대인 액티브 어택이라는 거는 컴퓨터의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패시브 어택의 이제 가장 역시나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example은 사이드 채널 어택이 되겠고요.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엿보고 있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 어택의 가장 기본적인 그 example이 되겠고요. 액티브 어택은 데이터를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로우 해머
로우 해머 어택.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DRAM에 있는 데이터 자체를 살짝 바꾸는 거죠. 이거라든지 아니면 인크립션 키 자체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액티브 어택의 이제 대표적인 이그젠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우리가 유저 데이터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큐리티 트릿을 나눌 때 제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커버트 채널, 뭐 사이드 채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커버트 채널은 한국어로 하면 은닉 채널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뭐 사이드 채널은 부채널, 그러니까는 뭐 사이드 이펙트에서 나온 그 사이드니까 그러니까 부작용, 뭐 부채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뭐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은 이게 커버트 채널하고 이제 사이드 채널은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뭐 약간 이게 데피니션을 딱 보면은 그게 그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뭐 이용을 하는 것도 비슷해요. 뭐 여기 뭐 타이밍, 파워, 서멀, 일렉트로마그네틱 시그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사이드 채널도 사실 그거 이용을 하잖아요. 뭐 캐시 사이드 채널이라든지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파워, 컴퓨터가 소모하는 파워라든지 뭐 서멀, 그다음에 뭐 일렉트로마그네틱 시그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들을 그 동작하면서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결국에는 약간 그 이 커버트 채널하고 엔딩 채널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채널을 구별하는 뭐랄까 가장 큰 차이점 그 차이점은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채널을 어태커가 컨트롤 하느냐 만드느냐 일부러 아니면은 그냥 동작하는 중에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느냐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커버트 채널이라는 거는 뭐 약간은 디자인할 때는 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보가 누출이 되는 그런 통신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채널이 있으면은 그냥 어태커가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드 채널은 어 그러니까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그냥 동작하는 와중에 사이드 이펙트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현상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역시나 캐시 사이드 채널 계속 나오죠. 네, 스펙터라든지 이런 그 어택이 사용하는 캐시 사이드 채널 이런 부분들이 사이드 채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뭔가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캐시 사이드 채널이 이제 보다 약간 더 전통적인 그런 거는 뭐 파워 컨섬션을 이용한 공격이라든지 뭐 더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엿보는 거죠. 역시나 일렉트로마그네틱 시그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자가 뭐 입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이드 채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어떤 뭐 요새 또 뭐 흥미로운 거는 뭐 GPU 이런 파워를 많이 소비하는 GPU 그러니까는 뭐 사용자가 암호를 입력하면은 GPU 어쨌든 요 화면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암호를 입력하는 그런 박스가 있잖아요. 키보드로 뭔가
이렇게 뭔가 한 글자 치면은 화면이 변하니까는 GPU가 일한다는 거예요. GPU가 뭔가 오퍼레이션 하겠죠. 그 오퍼레이션에 따른 어떤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뭐 GPU가 소비하는 파워, 아니면은 GPU로 가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흘러가니까는 거기에 따른 뭐 신호의 변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암호가 몇 글자구나 뭐 이런 걸 알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페이퍼도 봤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사이드 채널이죠. 참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이드 이펙트, 변화, 체인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중요한 데이터를 그 어태커가 이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큐리티 컨셉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시큐어 프로세서를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이게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역시나 임플리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자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뭐 어디까지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그 시큐리티 아키텍처 TCB가 제공을 해주는 어떤 그 약간 그 보안적인 특성 어디까지 이제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사용자한테 이제 뭐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뭐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 시큐어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게 보장이 되는지. 그래서 결국 그럼 시큐어 하드웨어가 이제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는 게 뭐냐? 이거는 이게 시큐리티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잘 알려진 뭐 특성이죠. 그러니까 시큐리티에서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confidential, 그러니까 뭐 비밀 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밀 보장, 뭐 integrity, 뭐 인테그리티라는 거는 사실은 이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그 번역하기 힘든 그런 단어라고 저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 정보의 무결성, 그러니까 정보가 변하지 않는 거 보통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availability 이거는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 시큐어한 환경은 이제 이런 어떤 팩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런 프로퍼티에 대해서 뭐 시큐어 아키텍처가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confidentiality는 그냥 비밀 보장이고요. 결국에는 요 protected 데이터나 뭐 protected software에서의 어떤 데이터가 다른 사람한테 리빌 되지 않게, 그래 누출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confidentiality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캐시 사이드 채널을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confidentiality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integrity, 뭐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무결성, 무결성이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어, 데이터가 변하는 거를 막는 거죠. 데이터는
authorized user. 그러니까는 허가를 받은 유저만 변화를 뭐 라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다른 뭐 어태커라든지 unauthorized 유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변화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역시나 로 해머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페이지 테이블에서 프로텍션 빗을 그냥 살짝 바꿔서 1을 0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프로텍션을 해제시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인테그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는 그 유저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베일러빌리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큐어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컨피덴셜리티랑 뭐 인테그리티는 보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어베일러빌리티는 이게 뭐 하드웨어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하드웨어의 어떤 캐패시티예요. 뭐 퍼포먼스적인 캐패시티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뭘까 리미티드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에 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냥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가 다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어떤 리퀘스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어베일러빌리티를 깨는 그런 공격이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나 이런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를 다 잡아먹으니까는 뭐 하드웨어 벤더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리퀘스트를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뭐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퓨테이션리티나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시큐어 아키텍처, 시큐어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이거를 다 고려를 하겠는데 이거는 보통 잘 모르겠다. 하드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인테그리티 이슈랑 릴라이빌리티 이슈는 구별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릴라이빌리티가 뭔가요? 인테그리티랑 릴라이빌리티는 구별을 해야 된다. 차이가 뭔가요? 릴라이빌리티는 이거는 랜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뭐 자연 현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컴퓨터를 오래 써가지고 이게 뭐 이제 worn-out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wear-out, worn-out은 그렇게 오래돼서 헐거워진 거고요. 그 보통 우리가 wear-out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메모리나 이게 뭐 그러니까 일렉트릭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뭐 컴퓨터 프로세서도 그렇고요. 메모리도 그렇고 계속 이제 쓰다 보면은 그 뭐랄까 그 시모스 트랜지스터 자체가 그 낡아져가지고 그 웨어아웃 돼가지고 어쨌든 그 성질이 나빠집니다. 그 특성이 나빠져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가끔은 뭐 A 플러스 뭐 A 플러스 1을 하는데 얘가 결과가 A 플러스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서킷 자체가 그 컴퓨터 프로세서나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그 서킷 자체가 낡아서 뭔가 이상한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릴라이블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릴라이블리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그런 현상을 막느냐에 대한 이슈죠.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시간이 흐르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ECC 듀램 넣었잖아요. ECC를 좀 더 비싼 그냥 그런 뭐 랩탑이나 아니면은 뭐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은 ECC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에러 커렉션 코드. 근데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ECC가 들어가 있죠. 그건 비싸고 뭐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ECC를 집어넣는 이유는 어쨌든 그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D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뭐 그 우주에서 날라오는 알파 파티클이라든지 이런 그 선을 딱 맞으면은 그런 알파 파티클을 딱 맞으면은 그 D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장이 돼 있는 빛이 값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다 릴라이블리티 이슈죠. 뭐 요거는 우리가 이제 ECC가 들어갔다는 건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시큐리티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해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하죠. 로해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어떤 DRAM의 특정한 롤을 계속 읽어내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옆이나 근처에 있는 로에 있는 데이터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우주에서 날라오는 알파 파티클을 맞아가지고 D램의 빛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로해 뭐 이런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D램의 빛이 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해결 방법도 비슷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ECC를 강한 걸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프레시를 자주 해준다든지 DRAM에서 이런 건 뭐 릴라이블리티나 아니면 로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그런 현상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CQ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요 릴라이블리티랑 로 해머 같은 그런 어택 같은 이거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 사실 CQ 아키텍처는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큐리티는 이런 로 해머 어택 같은 경우에는 막아줘야 되는 거죠. 차이는 뭐냐? 이게 내추럴한 거냐? 아니면 intended 어떤 사람이 이해한 거냐? 이 뭐 스마트 어태커라고 돼 있죠. 네, 사람이 이해한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하드웨어는 무결점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왔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뭐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런 링 구조, 뭐 프리빌리지 레벨을 이렇게 나누는 그 링 베이스드 프로텍션 스킴을 보통은 우리가 써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링 베이스드 프로텍션 스킴은 좀 간단했어요. 그 어쨌든 뭐 여기 보면은 링 제로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그냥 레이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레이어가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 위에 있는 그런 바깥에 있는 링은 위에 있는 레이어는 밑에 있는 레이어는 그냥 잘 동작하고 거기서는
뭐랄까, 결함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설계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레이어를 또 나눠 놓는 거는 그 프리빌리지 레벨. 그러니까는 보통 지금 한국에서도 그냥 보통 프리빌리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굳이 번역하면 뭐 특권이긴 한데 특권보다는 약간 권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프리빌리지 레벨을 밑으로 갈수록 좀 더 권한을 더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린 제로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되겠고요. 그냥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가 되겠고 하드웨어를 매니지하고 소프트웨어를 뭐 스케줄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웬 제로 가장 높은 프리빌리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뭐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유저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링 1, 2, 3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리빌리지 레벨 이렇게 이제 가지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 보안을 생각한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좀 더 뭐 추가가 돼서 요새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 왜냐면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기 때문에 요 OS보다 링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좀 더 높은 프리빌리지 레벨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모드가 이제 생겼고요. 보통 하드웨어는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높은 프리빌리지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그런 보안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링 마이너스 1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레벨도 이제 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점점 더 복잡해져 간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이유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링 제로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링 마이너스 1인 하이퍼바이저 혹은 버추얼 머신 모니터 이런 경우도 이런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untrusted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뭐 역시나 버그라든지 그냥 이런 취약점 vulnerability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 버그나 이제 vulnerability를 이용한 exploit이 이제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그 위에서 돌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프리빌리지 레벨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링 마이너스 2도 이제 생겼고요. 링 마이너스 2는 이제 시스템 매니지먼트 모드. 뭐 우리가 이제 부팅 할 때 이제 뭐 사용하는 이제 펌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그 시큐어하게 이제 뭐 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매니지먼트 모드가 이제 되겠고요. 링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세퍼레이트 된 하드웨어 뭐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시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큐리티 칩을 따로 박아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 이제 막는 그런 것들도
그런 매니팩처러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플랫폼 단위, 플랫폼 매니지먼트 엔진 이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매니지먼트 모드. 뭐 펌웨어라든지 더 하이퍼바이저나 그것보다 더 높은 프리빌리지를 가지는 그런 동작 모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깊이 내려간다. 왜냐면 뭐지? 보안이라는 그런 이슈가 점점 더 뭐랄까 뭐 중요해지고 있고요. 또한 공격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더 이제 밑바닥 프리빌리지 레벨을 제공하는 그런 레이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뭐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요 시스템 매니지먼트 모드라든지 시큐리티 엔진, 뭐 인텔의 M이란 그 미디어 엔진한 AMD 또 이런 그 약간 뭐 세퍼레이트된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밑에는 역시나 하드웨어가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뭐라 그럴까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확실해요. 요 프리빌리지 레벨이 낮은 쪽에 공격을 당해서 이 여기가 이제 언트러스티드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그런 뭐 여기 여기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가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은 역시나 보안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티컬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호리존탈리 그냥 이건 이제 암 트러스트 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프리빌리지 레벨이 있고 프리빌리지 레벨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노멀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시큐어 월드, 그 시큐어 오퍼레이션 이 두 개로 딱 나눠서 시큐어 월드, 그러니까 시큐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프리빌리지 레벨, 더 어, 더 높은 프리빌리지 레벨을 이제 가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딱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요 프리빌리지 레벨은 시큐어 월드가 더 높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프리빌리지 레벨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프리빌리지 레벨을 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 뭐 가장 그래서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가장 큰 차이는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달라지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리눅스나 유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 있을 경우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고 그냥 노멀 유저로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입장에서 봤을 때 컴퓨터 하드웨어로 우리가 이제 주는 명령어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좀 더 이제 프리빌리지 레벨이 높으면은 더 많은 명령어, 더 특별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고 이런 명령어의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만약 그런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프리빌리지 레벨을 바꿔서 더 뭐랄까 더 밑에 있는 더 하이어 프리빌리지 레벨로 이제 이동을 하고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다시 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노멀 월드로
복귀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하드웨어는 무조건 결점이 없다. 시큐리티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보면 여기 프로세서가 있고 CPU가 있고요. CPU가 D램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GPU랑 연결이 돼 있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요 메인보드 칩셋 옛날에는 사우스 브릿지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메인보드 칩셋을 통해서 뭐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I/O 디바이스, 뭐 USB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변 장치, 예, 페리퍼럴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컴퓨터 시스템 자체도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서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그런 장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메모리라든지 I/O 디바이스는 untrusted 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인텔이나 뭐 AMD CPU를 뭐 CPU죠. 뭐 이게 봤을 때 사실 뭐 CPU는 하드웨어 벤더가 이제 만들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어떤 어태커가 이렇게 걔를 이제 뭐 뭔가 망가뜨리려고 뭐 이렇게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겠죠. 뭐, 그 요새 뭐 화웨이인가? 화웨이가 하여튼 뭐 중국 뭐 통신업체가 그런 아주 작은 칩을 달아가지고 뭐 정보를 캐낸다 서버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했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CPU 밖에 있는 칩이죠. CPU 자체는 뭐 인텔이나 AMD라는 그 한 회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프로세서 자체는 문제는 없다. 시큐어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죠. 제가 시큐어하다고 이제 믿는 거랑 그 다음에 진짜 이게 트러스티드 하냐 요거는 좀 차이는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문제가 됐었던 뭐 백도어 툴, 백도어 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어떤 플랫폼에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어떤 칩을 박아놓거나 뭐 이런 거지 CPU 자체에다가 CPU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인텔이나 뭐 AMD를 믿을 수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겠는데요. 어쨌든 뭔가 이제 CPU를 설계한 그런 어떤 회사랑은 달리 이게 CPU가 있는데 어떤 어태커가 여기에다가 뭔가 이상한 걸 집어넣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뭐랄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상상할 수는 상상할 수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 많이 힘들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CPU랑 떨어져 있는 칩셋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IO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페르퍼럴 같은 경우에는 어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D램만 자체만 보더라도 CPU가 있고 D램은
CPU 우리가 DIM슬롯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DIM슬롯을 통해서 CPU랑 전선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은 사실 뭐 데이터의 전송이라는 거는 이런 와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보드에 있는 우리가 그냥 거기다 뭔가 찍어 놓으면은 프로빙을 하면은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CPU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untrusted, CPU 안에는 그냥 우리가 trust하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CPU 바깥쪽은 untrusted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untrusted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러스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그 시큐리티 컨셉에서 confidentiality랑 integrity, 뭐 availability는 약간 힘들다라고 했죠. 그 confidentiality랑 integrity를 제공하기 위한 펑션을 뭐 프로세서나 메모리, 이 디바이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가 protected software가 그 트러스티드한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어쨌든 뭐 그렇지만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뭐 지원할 수 없다. 피지컬 어때 왜 지원 못하나요? 이거는 그냥 훔쳐서 들고 가면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그리고 뭐 가장 훌륭한 피지컬 어택은 그냥 컴퓨터를 깨부시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다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했던 프로세서는 우리가 트러스트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이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트러스트 할 수 있다라고 쉽게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사이드 채널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밝혀지기 전까지 캐시 뭐 스펙터라든지 이런 거 별로 이제 그렇게 고려를 안 한 거죠. 고려를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래서 말했듯이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사이드 채널 어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네, 거의 다 됐네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건데, 어쨌든 메모리 여기가 이제 untrusted 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인크립션, 어떤 키를 써가지고 인크립션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메모리한테 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션, 디크립션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이건 메모리 프로텍션 할 때 이제 좀 더 배우게 되겠는데, 이건 이제 confidentiality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나 confidentiality를 제공하기 위해서 isolation, 그 protected software랑 unprotected software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isolate, 그 프로세서 안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아이솔레이션 하는 그런 또 어프로치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 우리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할 때, 그 전까지는 그냥 페이지 테이블은 그냥 하드웨어가 이제 하나로 이제 관리를 해줬는데, 하이퍼바이저가 되면서 이게 서로 세퍼레이션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요. 이런 것들도 하드웨어에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플러싱.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돌면은 흔적이 남아요. 그 프로세서의 스테이터스가 변하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텍티드 소프트웨어가 돌면은 그 흔적들을 다 없애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 그 전자서명,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붙이는 뭐 해시 이런 것들의 방법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체크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파일에서 쓰는 이런 해시를 통해서 또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또 보장을 해주는. 뭐 변하면 그거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suspicious 하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예,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사실 이런 온라인 수업의 이제 단점이 예, 그 인스트럭터만 저만 좀 떠들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약간 그런 컴퓨터 구조의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고, 뒤에 이제 가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어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그 레코드 된 걸 올리고 그 링크를 그 블랙보드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